오늘은 9월 20일 밤이고요. 오늘 할 거는 더블 기파갱피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썸네일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썸네일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릴 거냐면 제일 윗줄에는 이제 가장 큰 제목, 대주제죠. 대주제를 이제 쓰고 그 밑에 이렇게 가로치고 해놓은 거는 소주제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그냥 짧게 이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말, 그런 것들을 한 줄로 이렇게 쓰고 총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제목이 이제 더블 기파갱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임프레임을 활용한 기파갱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주제로 타임프레임과 보조지표의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지표 저번 영상에서 했었죠. 근데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MACD 그 히스토그램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이 안 올라오면 둘 중 하나예요. 시간이 없거나 혹은 딱히 이제 생각나는 팁이 없거나 그럴 때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고, 영상이 자주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뷰를 이번에 켰고요. 그 다음에 더블 기파갱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블 기파갱피는 뭐냐?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5분봉에서 이제 진입을 하죠. 5분봉을 보고. 근데 저번 영상처럼 이제 1시간봉도 한번 봐야겠죠. 이제 파동이 어떻게 흐르는지, 현재 추세가 어떤지. 근데 1시간봉에서 이제 기파갱피를 먼저 조건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쳐놨던 구간이 여기인데, 이런 식으로 1시간봉에서도 이런 기파갱피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때 예를 들어서 이 하락대, 저 하락대 예를 들어 5분봉으로 돌아가서 잡는다. 예를 들어 멀리 가보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시점이 왔을 때 기파갱피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현재 이 자리에 들어가면 제 평단은 대략 이쯤 될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풀진입은 못했겠죠. 당연히 풀진입은 못했겠지만, 여기 그리고 이 이후에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었던 자리는 이쯤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시간봉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왜 설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1시간봉과 이제 5분봉이 어떤 기파갱피 중복되는 지점을 찾는다면, 그러면 추세를 좀 크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을 때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요런 자리들을 노려야겠죠. 이런 자리들. 그러려면 일단 큰 타임 프레임에서 꼭 1시간봉이 아니더라도 큰 타임 프레임에서 이런 자리들을 먼저 확인하고, 지금 기파갱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이 시점부터. 그랬을 때 이제 나눠서 봤겠죠. 나눠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여기 싼 것 비싼 것 해가지고 싼 곳에서 주워 담아야겠죠. 그리고 요거를 세부적으로 5분봉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이 하락 속에서 진행되는 기파갱피를 자리를 찾는 다음에 매매를 하면 좀 더 밑에서 담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구간보다는 이후에 떨어지는 요 구간이 기파갱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만약 못한다 라고 하면, 아까 5분봉 상에서는 이 자리가 어땠죠? 기파갱피 자리는 아니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는 기파갱피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그쵸? V자로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1시간으로 돌아가면
자, 하락하다가 이제 기파갱피 여기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근거 됐고, 자, 내려오고 다시 여기를 저점을 찍어주죠. 이랬을 때 5분 봉상에서는 기파갱피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왔잖아요. V자로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1시간 봉상에서 보면 기파갱피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제 평단은 더 저점 부근에서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추세를 먹는다라고 하면 더 크게 먹겠죠. 그리고 왼쪽에 매물대들을 보면 이런 매물대 라인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런데, 그리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뭐 1차, 2차, 3차 나눠서 익절을 해도 되고요. 이제 뭐 매물대만 체크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동 평균선이 있다면 뭐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버전스 뭐 아니면 히스토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는 안 떴네요. 다이버전스는 딱히 뜨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살짝 여기 다이버전스 떴네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게 아니라면 딱히 근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분할 익절로 이제 여기서 한번 나가고, 그리고 2차 익절 요쯤에서 한번 또 나가야겠네요. 그리고 3차 익절 여기서는 좀 많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거 기다리는 건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는 그냥 뭐 기준선 이탈할 때 손절하든지, 기준선도 그냥 이탈이 아니죠.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기준선 이탈하면 난 자를 거야 하고 자르고, 다시 잡더라도 밑에 왔을 때 다시 잡더라도, 여기 밑에 왔을 때는 좀 잡기 힘들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익절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써놨는데 요거 저번 시간에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보조지표에 대해서.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공식이 이제 분수죠. 하락폭이 줄면, 상승폭이 그리고 커지면 RSI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인데 가격의 저점이 내려와요. 근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일반 다이버전스예요. 반대로 가격의 저점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RSI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아실 거예요, 다들. 이 정도는. 근데 우리는 이거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왜 뜨는가?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죠. 왜 뜨는지. 이거는 왜 뜨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가격의 추세를 그릴게요. 그리고 RSI 추세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요 위에가 가격이고요. 밑에는 RSI. 왜 이런 그림이 나올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러한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을 또 겪었어요. 이때까지는 조정 파동인지 모르죠. 여기가 돼야 이게 조정 파동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근데 다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느냐, 바로 이 히든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히든 다이버전스 뜰 때 이 RSI의 모습은 이렇다 했어요.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는데 가격대로 할 거였으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RSI 기본 이제 세팅이 14일로 돼 있죠. 그래서 14캔들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파동부터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급하게. 그러고 나서 얘가 떨어지는데 요 떨어지는 구간 있죠. 이제는 여기서부터 계속 계산을 하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 결과값이 이 밑에 형식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냐? 파동 전체로 보면 이 상승 파동까지 전체로 보면
가격은 덜 빠졌단 소리예요. 즉 하락 매도세가 없거나 혹은 매도세를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나 매수세가 있거나 그런 뜻인데, 다이버전스는 어때요? 점점 계산값에서, 이전에 올린 계산값에서 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 데이터들을 불러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RSI가 떨어져도 매도세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파동을 보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파동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강하지 않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매도세도 강한데 그 물량을 다 받아먹을 수 있는 매수세가 존재하구나, 이 파동 안에서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다이버전스는 RSI 뿐만 아니라 어떤 MACD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어서 MACD의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MACD도 복습을 해야겠죠. 자, MACD가 결국에 정리를 하면 이게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일단 MACD 선이 있고요. 시그널 선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MACD 선은 장기 EMA죠, 지수죠. 그리고 장기 EMA를 뺀 거고요. 그리고 얘는 MACD 선을 한 번 더 지수 이평화 시킨 거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 차를 나타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차피 MACD 선과 시그널 선을 굳이 따로 보지 않아도 히스토그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이 이제 MACD 선에서 시그널 선을 차를 뺀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MACD 선이 위에 있으면 요 녹색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이제 시그널 선보다 MACD 선이 아래에 있으면 빨간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0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0 레벨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단기 EMA와 장기 EMA를 뺀 게 MACD 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MACD 선 그 자체에다가 자격 부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기준을 부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기준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요 MACD 너 자체가 이전의 너보다 더 세? 압력이 더 세? 혹은 더 줄었어? 라고 묻는 거죠. 그게 이제 시그널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결국에 이 단기와 장기의 기본 12, 16이니까 요 둘 차이에 어떤 세기를 나타내는 거죠. 막대 그래프가 점점 우상향 된다는 건 얘를 이제 9일 지수 이평화한 것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렇다는 건 현재 흐름이 더 세지고 있느냐, 더 약해지고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선인 거죠.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얘의 이상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가격이 막 떨어지고 슬슬 기파갱피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랬을 때 히스토그램은 얘가 예를 들어서 0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나서 거의 안 내려갔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쭉 거의 안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리기 힘드네요. 마우스로 굴리려니까.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요 그림은 이해가 되죠? 왜냐?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단기가 장기보다 더 큰 폭으로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전에 단기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서 막 역전을 해요. 다시. 그러나 아직 힘이 부족해. 그리고 나서 더 내려와요. 근데 어떻죠? 여기에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래프가 올라가죠. 이전보다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렇다는 건 이제는 슬슬 이렇게 강해지던 하락으로 강해지던 그 추세가 이제는 바뀌어서 상승으로 가는 그 힘 세기가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또 고점을 높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떨어질 때 매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비율을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러한 트레드밀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러닝머신 열심히 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속도 그래프예요. 요게 0선이라고 칠게요. 요게 0이고요. 그 다음에 색을 좀 바꿔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속도를 내요. 그리고 다시 속도를 일정하게 가다가 점점 높였다가 속도를 줄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색을 좀 바꿔서 이번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할게요. 점점 따라오다가 이제는 교차하는 그림. 요거를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이거에 일단 요게 5km로 달리다가 10km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근데 요 선은 뭐냐? 요게 이제 MACD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MACD 선에다가 기준을 부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기본 세팅은 이제 9로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입맛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기본으로 이제 따지자면 9분 전이라고 살게요. 자, 현재 나보다 9분 전에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교되는 그 어떤 속도의 크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죠. 막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라인까지 색을 바꿔서 요 녹색 라인까지는 9분 전에 나보다 빨리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교차되면서 슬슬 9분 전에 나보다 느리게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9분 전에 나보다 빠르게 달릴 때 요 영역, 그리고 9분 전에 나보다 느리게 달릴 때 요 영역, 그 영역을 표현한 게 바로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좀 쉽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얘가 정지해 있는 건 아니죠.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다시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가속이 붙었느냐, 그리고 그 가속이 얼마나 붙었느냐, 그리고 또 9분 전 나보다 감속을 얼마나 했느냐 요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나보니까 뭔가 캐릭터 같기도 하네요. 이게 얼굴, 이빨.
NFT 완성.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볼린저 밴드, 마지막에 볼린저 밴드를 하나, 팁을 굳이 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 그림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볼린저 밴드를 여기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상승이 쭉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랬을 때 얘는 반대로 넓어졌다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이런 모습인데, 자, 이제 여러 개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안에는 가격의 흐름이고 요 밖에는 볼린저 밴드인데 얘는 검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검정색으로 칠을 하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 밴드 하단에 닿으면 매수해서 올라간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0-2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이동평균이 이제 20일짜리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표준 편차해서 이 배수를 늘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다니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레인지를 주고 그 안에서 보통 움직이더라 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사실 요거는 그냥 요것만 보고 쓰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 하단만 닿았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면요, 실패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른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매물대거든요.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밴드 하단 부근에 어떠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손절 정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한번 볼게요.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밴드가 넓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밴드 하단이 이제 왔어요. 이쯤부터. 그러면은 자, 이제는 매수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 라인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해서 어떤 지지나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대략 이쯤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반등 성공하면 다행인데 얘는 짧게 주고 빠졌어요. 그쵸? 그래도 이거 거의 1000불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1시간 봉이라서 작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이것도 레버리지 10배만 써도 거의 한 8%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얘가 올랐다 안 올랐다는 사실 확률 게임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밴드 하단에 닿았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뭔가 근거될 만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거 없이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은 게 근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박성이잖아요. 우리는 근거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는 당연 매물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보조지표들의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동평균선,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는 일단은 무조건 매물대를 확인해야 된다. 아무튼 요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익히지 마시고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중요했던 더블 기파갱피, 1시간 봉 상에서 기파갱피 할 수 있는 자리 찾아서 5분 봉 상에서도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해서 그럴 만한 자리에서 들어가라. 그렇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1시간 봉 상에서 대략적인 뭐 비싼 구간이 아니라 대충 좀 싼 구간에서만 들어가면 조금 먹고
나와야 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RSI의 히든 다이버전스 생성 원리 말씀드렸고요. MACD의 어떤 이런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MACD의 다이버전스 아까 이상적인 모습 보면서 같이 설명드렸죠. MACD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하락할 때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 이 시그널과 MACD 선이 이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니까. 하락할 때는 줄어들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커지니까. 그렇다는 건 추세가 올라갈 때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내려갈 때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뜬다 라고 이제 다이버전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말씀드렸고, 그리고 텔레그램 제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뭐 한 10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급하게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꼭 이 트레이딩에 대한, 아니 이 차트에 대한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이번 주 일정 같은 거 있죠. 이제 미국에서 뭐 어떤 지표 발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다른 채널에서 제가 퍼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정보들, 그리고 영상으로 찍기에는 너무 짧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글이랑 이제 화면 캡처해서 간략하게 작성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자주 이렇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라도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입해서 그 링크 있죠? 제 유튜브 채널에 거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너무 어렵게 얘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짧게 끝낸다고 끝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또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